안녕하십니까. 향구 남부교수 이미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백년도 남서쪽 해상에서 경계 임무 중 북한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던 천안함이 11년 7개월 만에 신형 호위함으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해군과 방위산업청은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대구급 호위함 7번함인 천안함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진수식은 함정 선체를 완성한 뒤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로 천안함은 기존 해군에서 운용하던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됐습니다. 연안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구 초계함에서 2,800톤급 신형 호위함으로 격상된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의 크기로 5인치 함포, 함대함 유도탄, 전술 함대지 유도탄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장착해 옛 천안함에 비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구축함보다는 작지만 구축함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새 천안함은 시운전 평가를 거쳐 2023년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마친 뒤 주력 함정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 수호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날 진수식에는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천안함 유족회장을 포함해 전사자 유족 등이 참석했지만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생존장병 58명은 천안함 충돌설 등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 내용에 대한 방심위의 문제없음 결정에 항의해 불참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천안함을 부활시켜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오늘 진수한 천안함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해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 빛내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등 23명이 11월 8일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주도로 작성된 이 서한에는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이들은 지난 5월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에 공동 참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북한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며 행정부와 블링컨 장관이 남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이 촉구 서한은 10월 2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미가 접근법에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시기와 조건 등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미국의 첫 공식 입장을 표명한 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양국이 종전선언의 방향이나 동기, 목적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절차를 시작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한미가 의견 조율 후 북한과 본격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대화를 진척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내년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핵우산을 제공받는 유럽 동맹국들은 선제 공격까지 포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기존의 입장에 억지 반격에 한정하는 쪽으로 핵 정책 변환이 이루어질지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11월 9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번 달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핵선제 불사용 원칙과 단일 목적 사용 원칙 방안 등을 검토해 핵무기 정책 원칙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해에 검토되기 시작해 이듬해에 발표되며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단일 목적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대통령이 되면 동맹 및 미군과 협의해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의 선제 불사용은 미군의 선택폭을 좁히고 동맹국들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확정된 억제 약속을 지키면서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전략적 억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련 사안에 동맹국들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동맹국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확장 억제 공격은 굳건하며 해구상 공약은 불변으로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1등 서기관은 지난 4일 제76차 유엔 총회 제6위원회에서 개별 국가가 정치 군사 목적으로 유엔의 이름을 남용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체 없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유엔사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미군 사령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이 문제는 이 같은 불법적인 허위단체가 유엔의 불명예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며 유엔사가 유엔의 이름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및 아시아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는 유엔 헌장과 목적,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제4위원회 회의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과거에도 유엔 무대에서 한미동맹 분열 전략 일환으로 유엔사 해체 주장을 반복적으로 펼쳐왔지만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유엔사 해체 등 전전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듯한 이러한 주장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를 약화시키고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한 시각차의 균열을 조장하며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라는 수순을 밟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11월 6일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0월 19일 워싱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종전선언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일본의 공식 입장을 첫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당시 성 김 대표는 찬반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삼국 간의 온도차가 있었다고 전하며 한편으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북한의 핵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융화 분위기만을 확산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전쟁과 납치 문제가 같은 테이블에 오를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언급한 것은 일본은 2차 대전 시의 피폭 국가로 인도태평양 어느 나라 국민보다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시험에 예민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더해 납북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의 종전선언에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 의도대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구도로 추진돼 한반도 평화체제 및 국제질서에 파급력을 미치게 되면 일본의 입지가 좁아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일본 정부의 성향이 잘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